연구 관련해서는 뭐 지난 1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NGS 유전자 검사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, 그다음에 치료 분야에서는 이제 CAR-T 이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치료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, 그다음에 이런 외국에서 도입된 신기술들을 국내의 기술들로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이 각계 병원과 기업들이 협력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는 없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병원들이 결국 임상에만 몰두돼 수술하는데, 항암 치료하는데 몰두돼 있는데, 이제 방향성을, 연구도 중요해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그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고, 연구 중심 병원 사업도 좀 방향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,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료진들이 그런 거를 깨달아서 시작을 했다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런 것들이 병원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. 기업체, 연구소, 대학과 해서 산학연병을 가서 새로운 더 큰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,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. 그것들이 잘 돼야 결국 되는 거지, 병원 혼자만 살아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는 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,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빅데이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, 우리가 이제 뭐 챗으로 하는 AI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쪽의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의료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당연한데,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나라의 그 데이터에서의 그 여러 가지 허와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충해야 될지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또 사실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모두 또 그런 트렌드로의 연구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의 연구인 그 랩에서의 연구인데,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조금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등한시되면서 저희가 가뜩이나 부족한 기초 연구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연구의 분야의 지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저희가 어떤 향후의 연구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저희 병원에서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데이터 연구가 제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그 말씀하신 베이직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해외 연수가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. 너무 쏠림 현상이 많아서 아마 딴 병원도 그렇지 않으신가요? 비슷한 얘기긴 한데,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트렌드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, 또 하나는 이미 과거에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것을 이용하면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 맞게 재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미래로 조형하는 그러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안병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캔서 서밋 심포지움을 했는데,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굉장히 기초의 웹랩에 대해 굉장한 갈구를 하고 있는데,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이미 많은 데이터가 웹랩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숙성시키고 조합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연세안병원에서는 앞으로의 정밀의학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질문이 어쨌든 연구 분야에서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한 그렇죠. 질문이셨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, 일단 통계를 보면은 그 소위 스폰서드 클리니컬 스터디 트라이얼에 대한 연구비는 줄었습니다.
그게 뭐 코로나 여파인지 아니면은 신약이 나오는 게 줄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그쪽 연구비는 줄었고요. 그다음에 기초 쪽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는 사실 뭐 모든 병원이 거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희도 1년 사이의 변화는 아니지만 2019년부터 융합의학기술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조직에서 이제 소위 PhD들이 10명 이상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거 만드는 걸 반대했던 보직자였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당시에 원장님은 아 이게 우리의 이제 캐시카우가 될 거라라고서 하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.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참 그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렇게 뭐가 급히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연구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데이터는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기초하고 임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인데 이게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기초 학문 하시는 분들하고 임상하고의 그 괴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신약으로의 개발로 이어지는 게 이제 외국에 비해서 저희 선진국에 잘하는 나라에 비해서 늦어지는 게 그런 괴리를 어떻게 메꿔 가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우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드 트라이얼들이 점점 좀 줄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안병원장 되면서 결국 신약에 대한 트라이얼들을 좀 하면서 회사들을 만나봤더니 그간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신약 트라이얼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잘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몇 그 회사들에서는 중국에 이제 넘어가는 것들 중국이 워낙 대규모로 하는데 그래서 컨피던스도 많이 올라가서 중국 쪽으로 많이 뺏기지 않을까를 상당히 우려하는 그 회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김태원 선생님 이쪽 많이 하시니까 그 의견 어떠세요? 우리가 사실 그게 내부 경쟁도 경쟁이지만 중국 자체가 전부 신약 들어온 거를 글로벌 신약들을 다 싹쓸이해 가면 저희 자체가 먹을 게 없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, 김태원 선생님? 그 최근에 그 한 2년 사이에 clinicaltrial.gov에 나온 이제 순위들을 보면은 탑 10의 반이 중국입니다. 예전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. 그래서 한국에 있는 빅5의 병원들도 뭐 예전에는 대부분 20위권 안에 있었는데 이제 20위권에도 반이 10위권에도 그렇고 20위권에도 다 중국입니다. 중국 기업들이 이제 신약을 만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나타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는 거, 그다음에 또 좋은 임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역량을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중국이 큰 아마 선두, 미국과 유럽과 더불어서 선두권에 위치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